네, 오늘 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진구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AI를 필두로 해서 게임주 이야기까지 쭉 한번 풀어볼 텐데 먼저 국내외를 막론하고 AI 그리고 빅테크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도 관련 시장을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좀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AI 비즈니스는 제가 보는 뷰는 데이터 기반의 승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실시간 유저 데이터의 근간한 타겟 기반의 사용자 부가가치 창출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전략이 좀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제 광고라든가 커머스 기반의 전략을 이제 공개를 했고 이제 9월달에 Q 기반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게 좀 맥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아직 전략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좀 버티컬 AI 밸류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양사가 모두 다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 쪽은 아무래도 검색이라든가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광고나 커머스 쪽에 수반된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사에서 추구하는, 그러니까 같은 AI더라도 어떻게 좀 돈을 벌 것인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네. 네이버가 그래도 좀 하이퍼클로버 X 공개하고 했으니까 네네. 먼저 내용을 좀 짚어보죠. 공개하기 전에 저는 증권사 리포트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봐도 너무나 기대가 된다. 너무 호평을 네. 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는 주가가 살짝 들썩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공개된 다음에는 주가도 그렇고 좀 오히려 이게 뭐지 하는 실망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그 초반에 이제 우리가 대화형 AI 서비스인 클로버 X 이쪽에 대한 초기 품질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GPT도 그렇고 바드도 그렇고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쵸. 초반에 나왔을 때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로 연동이 되는 거고 솔직히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보장되기는 어려운 단계고 AI도 솔직히 학습을 하거든요. 계속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오픈소스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게 왜 유저들이 요즘에 GPT라는 걸 좀 안 쓸까. 유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조금 빨리 해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죠. 밸류를 줘야 된다는 건데 추가적인 검색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신기하고 말장난 같으니까 좀 써봤는데 네. 그거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밸류를 주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 개인화된 데이터를 근간으로 타겟된 밸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네. 네이버가 이제 9월 달에 Q를 런칭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클로버 X하고 다른 부분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인 게 일단 검색에 그라운딩이 됩니다. 그라운딩이 뭐죠? 검색에 입혀진다는 표현인데요.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하고 같이 연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의 DB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실시간 라이브 데이터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기존의 이 대화형 AI 쪽은 클로버 X 쪽은 오픈소스 기준으로 이미 정체된 스탁 기준의 데이터였어요.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거 데이터죠. 근데 이제 Q가 들어오면 이게 실시간 라이브 데이터하고 연동이 되고 그리고 네이버의 DB하고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검색이라든가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보의 DB에 있어서 내부하고 외부에 일종의 출처 기반의 이중 체크 구간이 들어갑니다. 이 정보가 사실에 기반한 건지 팩트에 기반했는지를 이중 크로스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클로버 X 대비로는 훨씬 더 신뢰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9월 달에 런칭을 하게 되면은 그에 기반해서 이제 투자분들도 좀 안정감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 가치는 그 해당 기점을 근간으로 우상향을 좀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하이퍼글로벌 X는 약간 맛보기로 보여준 거고 Q가
찐 네이버의 AI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유저의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데이터, 아. 그리고 이중 체크 들어가고 검색에 그라운딩이 되면서 네. 네이버 DB를 다 끌고 오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서 네이버가 돈을 벌 만한 사업 구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개인화된 유저의 라이브 데이터가 얹어지는 건 11월 달에 11월 통합 추가적으로 검색에 계속. 태워지면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가 이쪽으로 보는 메인 비즈니스는 광고하고 커머스 쪽의 영역입니다. 결국 돈이 되는 비즈니스 쪽으로 네. AI를 탑재를 해서 커머스 쪽은 이런 거죠. 버티컬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저하고 셀러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유저가 원하는 지금까지 구매한 어떤 히스토리 패턴을 반영해가지고 네. 사용자가 원하는 적합한 제품을 아주 심리스하게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셀러가 원하는 솔루션들.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 수 있을까. 그렇죠. 수요 예측이 중요하고 수요 예측이 돼야지 재고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제품을 시장에서 얼마의 프라이싱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 부가가치가 생기죠. 그렇죠. 유저의 부가가치, 셀러의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여기서 커머스에서 거래액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 광고도 일종의 솔루션입니다. 사용자하고 광고주를 심리스하게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지금까지 광고가 단순 노이즈였다면은 유저한테는 새로운 인포메이션으로 그리고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추가적인 서브 질의를 통해 가지고 유저가 어떤 퀄이나 질에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리텐션 지표라든가 전환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광고를 실시간으로 보정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 대행사, 지금까지 광고 대행사가 하는 역할을 네. 네이버가 내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이라고요? QA 런칭이? 9월 달에 일단 런칭을 하고요. 네. 통합 검색에 얹어지는 거는 11월 달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더 많이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동안 보면은 글로벌 AI 기업들 대비해서 네이버나 뭐 카카오는 아직 명확하게 없으니까 좀 주가가 너무 괴리가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렇게 본다면 4분기에는 좀 명확한 시장에서의 네이버에 대한 좀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장 이번 달에 9월 달에 Q가 나오면은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안정감을 찾으실 거라고 봐요. 우리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오픈소스 기반의 글로벌 X에 너무 포커스를 하시지 말고 지금은 네트워크 연결고리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밸류를 내줄 수 있는 거는 Q가 맥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와, 왜 네이버를 미리 샀어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는 요 하이퍼글로벌 X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뭐 데이터상으로도 봐도 숫자로도 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9월에 시작이 된 그 이후의 4분기에는 그럼 내년도까지 바라본다면은 굉장히 여기에 따른 실적의 증가를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만 놓고 보더라도 클릭이라든가 전환율 같은 것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광고주의 광고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죠. 네. 다른 매체라든가 여타 플랫폼에 있는 광고주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정 부분 세이빙하는 광고를 커머스의 솔루션으로 또 태워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매출의 플러스 효과거든요. 엄청난 거죠. 네. 그 유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네이버가 좀 약했던 부분들, 직관적인 검색 결과라든가 심리스한 연결고리들을 해주면 구글에 뺏겼던 검색 점유율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해서 카카오는 뭐 얘기가 전혀 없나요? 카카오는 조만간 AI 쪽의 전략을 공개할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버티컬 단에서 헬스케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쪽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공개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데이터를 그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컬 단에서는 의미 있는 그래도 밸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이 너무나 좀 애가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좋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 쪽도 같이 커버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 오늘 게임주의 주가가
너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쪽은 좀 어떻게 하반기 괜찮습니까? 일단은 투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 자체의 트렌드는 콘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콘솔 게임 쪽으로? 콘솔 그리고 트리플 A급 게임의 시장이 잠재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에 어울리는 종목을 찾으셔야 되고 국내 업체에서 여기에 맞닿아 있는 종목은 펄어비스하고 네오이즈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 외에는 게임 전반적으로는 좀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어렵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게이머들도 게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모바일의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솔직히 뭐 작년부터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는데 솔직히 콘솔 쪽에서 우리가 언리얼 엔진 쪽도 그렇고 솔루션 엔진, 디지털 휴먼이라든가 애니메이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뎁스 있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영화 같은 게임, 현실과 같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패키지 판매고가 뭐 200만 장, 300만 장, 500만 장 언더였던 것들이 작년부터 이제는 뭐 2천만 장, 1000만 장 이런 것들이 손쉽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크고 있고 유저들도 이쪽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본다면 점유율 관점에서는 앞으로는 콘솔 중심의 성장성이 저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비즈니스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콘솔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펄어비스하고 네오이즈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네. NC소프트가 막 황제주로 100만 원 막 넘어서고 했을 때 그때는 뭔가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졌는데 이번에 그러면 게임주가 움직인다면 일부 종목에 좀 국한된 상승으로만 좀 여겨 볼 수밖에 없겠네요. 두 개의 종목을 제외한 여타 종목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모바일 쪽에서 좀 더 집중했던 부분들은 네. 있었고 특히나 MMORPG 같은 페이투윈 장르에서 뭔가 되게 비싼 게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유저들 입장에서 좋은 거냐? 이건 저는 호불호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게임 대형주 이런 회사들도 트리플 A급 콘솔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항상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콘솔을 준비하려면 최소 2년, 3년, 5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 스타트 라인을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주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펄어비스나 네오이즈는 이걸 예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과실이 이제 곧 임박을 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온도차는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우리 위원님은 게임과 또 이런 인터넷 쪽 말고는 어떤 섹터를 또 커버하실까요? 저는 인터넷 게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네. 그러면 지금 두 섹터 중에 경중을 따지자면 게임주보다는 인터넷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으시겠네요. 뭐 인터넷 게임 통틀어서 타픽은 네이버를 제시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네. 게임 쪽에서 펄어비스도 상당히 좀 강도 있게 추천을 드려보고 있어요. 펄어비스는 대표적인 기대하는 게임은 뭐가 있죠?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제가 사실 예. 게임을 안 해가지고 아유, 별 사실 말씀을요. 게임 쪽에는 정말 문외한입니다. 아유, 예, 게임 그래서 게임 저도 어렵습니다. 게임 아니, 실제 보면서. 나오면 그럼 해보세요. 근데 저는 해보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데이터로? 많이 유튜버나 스트리머 영상을 봐요. 이게 왜냐면 게임은 누구한테는 재미있지만 누구한테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주관적으로 너무 여기에 포커스하면은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일종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실제 우리가 유저 중에 전문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스트리머의 한 20개, 30개 되는 영상을 쭉 깔아놓고 영상의 또 리뷰도 다 봅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해서 유저 커버리지의 대중적인 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고 봐요. 예. 자, 게임주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지금 최근 시점에서 너무 약간 널뛰기 장세 계속 펼쳐지고 있고 뭐 하나 진득하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는데 이럴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옳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계속 콘솔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제 어제 게임 쪽에 두 가지 큰 뉴스가 나왔어요. 네.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죠. 네. 근데 애플이 저는 빅테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콘솔 게임을 런칭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플이요? 네. 오.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네. 주요 라인업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같은 우리가 그 정말로 이제 빛의 직접광이나 간접광을 활용해가 정말 게임의 어떤 사실적인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기술도 오픈을 했다는 네.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은 플랫폼이 분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PC, 콘솔. 근데 앞으로 이
간극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모바일이지만 모바일에서 콘솔 게임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경지 같은 제한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AI도 마찬가지고 AR, VR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화면에 대화면을 띄워놓고 게임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바일에서도 콘솔과 같은 압도적인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콘솔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닌텐도하고 소니, 이런 업체들이 이제 각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애플도 들어왔다.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애플이 게임 쪽에 진출했다는 게 또 게임업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진구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탑5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10시 반에도요, 어김없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5가지 이슈 잘 정리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